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산책처럼 사주입니다. 네, 오늘 외부 일정이 있어서요 밖에 나갔다가 집 앞에서 삼각대 들고 이제 촬영하고 있었는데 어떤 길 가는 행인분이 저를 다른 사람으로 착각하고 막 뛰어와서 말 거시는 거예요. 그래서 1차 시도 실패. 이제 그분 가시자마자 다시 처음 영상 끼고, 영상 끼는 게 아니라 저기 영상 촬영을 하는데 당근 거래하러 누가 오셨나 봐요. 그래서 저를 보고 또 막 뛰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집에 들어와서 짜투리 시간을 활용해서 유튜브 영상 찍고 있습니다. 날이 많이 덥더라고요. 네,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음과 양입니다. 명리학 공부하시는 분들은, 또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은 음과 양에 대해서 다들 알고 계시죠. 그리고 음과 양이 있기 때문에 역동적인 변화, 우리의 인생도 또 이렇게 변화무쌍합니다. 근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은 음과 양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 인생이 더 행복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에요. 물론 명리학은 좋은 것 나쁜 것을 따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냥 변화일 뿐이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힘들지 않고 행복하고 싶고, 또 잘 사는가도 중요하겠지만 어떻게 살아가는가 또 못지않게 중요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음과 양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보기로 했습니다. 일단 양은 가지려 하는 겁니다. 또 정복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양은 밝고요, 따뜻하거나 뜨겁고요, 그리고 건조합니다. 그리고 음은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지키려고 하고요. 그리고 어둡죠. 그리고 차갑거나 춥죠. 그리고 건조하지 않고 습합니다. 수분기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음과 양을 어떻게 써야 될까라는 생각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이 더 행복할까를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양은 가지려 합니다. 근데 가지려 한다는 것은 내 것이 아니라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왼쪽의 것을 가지려고 했다가 그게 안 되면 오른쪽의 것을 가지려고 합니다. 갖는 데 목표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왜 우리 젊을 때 주변에 그런 남자분들 한둘 있지 않았나요? 뭐 누구 짝사랑하면서 계속 고백하고 다니다가 거절당하니까 한 달 뒤에는 다른 데 가서 고백하는 그런 경우요. 저는 살면서 몇 번 봤어요. 네. 카메라 지금 앵글을 좀 바꿔보고 있습니다. 네. 살면서 몇 번 봤어요, 저는. 그게 이제 양의 성질입니다. 그게 가지려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왜 우리가 그 정복자 이런 사람들 중에 여자분은 거의 없잖아요. 아예 없지 않나요? 지금 제가 생각을 못 하는 건가요? 여자 정복자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잔다르크는 있었네요. 잔다르크는 정복자가 아니었죠. 지키는 자였죠. 위기에 빠진 프랑스를. 그게 이제 지키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 가지려 한다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해보면은 답이 딱 나와요. 저는 어렸을 때 그냥 막연히 내가 여건이 좋아지고 풍족해지면은 언젠가는 사람들을 도와야지, 이 생각을 참 많이 했었거든요. 여러분들도 그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우리는 학교에서 그렇게 배웠으니까요. 근데 그렇게 10년, 20년이 지나도 저는 누군가를 돕고 있지 않더라고요. 왜냐면 풍족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주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어느덧 한 달에 버는 액수도 젊을 때보다 더 많아지고, 또 지갑 속에 있는 돈도 1,000원짜리가 5,000원짜리가 되고 5,000원짜리가 10,000원, 또 50,000원짜리가 됐음에도 여전히 가지려고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저는 30대 때부터 이렇게 하다가는 나는 아무도 못 돕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돕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었으면 아마 저는 평생 누구를 돕지 못했을 것 같아요. 왜? 계속 가지려고 했었기 때문이죠. 때문에 우리가 가지려 하다, 즉 양기에 관련해서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되는 거는요. 내가 지금 풍족한데도 더 가지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 생각을 꼭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양기는 밝음이고 빛이고 열기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그 밝음을 너무 좋아해요. 근데 실은 눈이 부셔서 놓치는 것도 대단히 많습니다. 즉, 계속 가지려 하는 것 때문에 내가 시야가 가려지는 거예요. 주머니에 계속 뭐가 차니까요. 그래서 못 보는 것들도 많습니다. 이게 이제 양기를 다루는 데 있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주의할 점이 있어요. 음과 양은요, 끊임없이 계속 변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은 풍족하다고 생각해서 더 가지려고 안 했는데, 내가 갖고 있는 양은 변함이 없는데, 내년에는 똑같은 양인데도 나는 궁핍해질 수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변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반대로 끊임없이 내 현재의 상황이 풍족한데도 또 가지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 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음으로 넘어가죠. 얼핏 들으면 양은 가지려 하는 거니까 약간 정복자 같은 느낌이고, 음은 지키려 한다니까 대단히 좋은 긍정적인 뉘앙스로 들립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키려 한다라는 거는요, 내 것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영원한 내 것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거의 우리 모든 인간의 고통은 음과 양으로부터 오는 거기 때문에 이 가지려 한다와 지키려 한다, 그냥 이것 때문에 우리의 모든 고통이 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과언이 아닌 게 아니라 그게 사실이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는 학원 일을 오래 했었기 때문에 이제 학부모님들을 다양한 유형을 봤잖아요. 세상 모든 부모님들은 자신의 자녀분들을 사랑하고 아끼고 잘 되기를 바라겠지만, 그렇다고 그게 우리의 자녀가 내 것이라는 뜻은 아니거든요. 근데 내 것이 아닌데 지키려고 한단 말입니다. 보호하는 거랑 내 것이 아닌 거를 지키려고 하는 거는 또 다른 얘기겠죠. 그럼 실제로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요, 애 진로 적성을 바꿔버려요. 애가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걸로. 그리고 나중에 커서도요, 애가 장가 가려고, 시집 가려고 남자친구 여자친구 데리고 오면요, 결혼을 못하게 막아요. 그래서 제 제자 아이들 중에서는 그냥 평생 결혼 안 하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사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울증이 주기적으로 오죠. 그리고 이제 이 친구들도 사람이다 보니까 부모님에 대한 원망이 없다 그러면 거짓말일 거고요. 또는 법대 가는 게 꿈이었는데 부모님의 반대로 의사 시험을 본 친구도 있어요. 꿈이 바뀐 게 아니라 반강제로 바뀌어진 거죠. 결국에는 의대 다니다가 중퇴하고 다시 공부해가지고 법대를 갔어요. 옛날 얘기죠, 물론. 법대가 있던 시절에. 그 아이도 본인의 부모님을 원망 아닌 원망을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보다 성숙하다고 느낄 때가 참 많아요. 어떨 때 그런가 하면은 부모님으로 인해서 본인의 인생을 그렇게 돌아가게 됐음에도 그래도 엄마가 절 사랑해서 그런 거니까요, 어쩌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거는 내 것이 아닌 것을 지키려 했기 때문이죠. 물론 부모 입장에서 우리의 아이들이 더 건강하고 행복하고 그리고 부모님처럼 고생하지 않고 살게끔 해주려는 거는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부모님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그 엄마 아빠가 살아왔던 인생과 우리의 아이의 인생은 똑같지 않을 겁니다. 사람은 저마다의 그릇이 다르거든요. 그런데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지키려고 한다는 겁니다. 또는 내 것이었다가 내 것이 아니게 될 때 놔주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 제자애 중에서는 친한 친구가 안타깝게 세상을 등지는 바람에 고통받는 아이가 있어요. 벌써 몇 년째 고통스러워하고 있죠.
내 것이었지만 이제 세상을 등졌으니 내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친한 친구가 떠나서 고통스러워하는 마음을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너무나 아름답고 또 예쁜 사랑하는 마음이니까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요. 세상을 등진 그 친구가 천국에 가서 몇 년째 우울증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자신의 베스트 프렌드를 봤다면 과연 행복해 할까요? 오히려 반대로 너무나 슬프지만 세상을 등진 친구를 위해서 세상을 열심히 살아갈 때 천국에 있는 이 친구는 미소 짓지 않을까요? 이제 내 것이었다가 내 것이 아니게 됐는데 그럼에도 지키려고 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어쩌면 양보다 음이 갖고 있는 힘이 훨씬 파괴적일지도 모릅니다. 아이러니하죠? 지키려고 한 것뿐인데 더 파괴적이라니까요. 그렇다면 우리는요. 내가 가지려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시시때때로 내가 풍족한데 더 가지려고 하지는 않는지 끊임없이 돌아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이라고 착각해서 지키려고 하지는 않을까. 또는 내 것이었다가 이제 내 것이 아니게 됐는데도 지키려고 하지는 않는가. 그 생각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특히 지키는 것에 대해서는 더욱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냐면 가지려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왼쪽 것을 가지려고 했는데 안 되면 오른쪽 것을 가지면 그만이거든요. 근데 지키려 하는 것은 나의 것을 지키는 거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나의 것이 아니게 됐을 때도 지켜야 될 때가 있습니다. 단적인 예시가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이제 국권을 빼앗겼죠. 근데 이제는 우리나라는 나의 것이 아니구나. 포기하자. 이러면 말이 되겠습니까? 다시 찾아와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어려운 문제입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어려운 문제도 아닙니다. 응당 나의 것인데 너무나 명확한데 이것을 폭력적으로 비합리적으로 빼앗겼다면은 그때는 그냥 놔주자가 아니라 다시 지켜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겠죠. 말이 쉽죠. 특히 이제 감정적인 문제, 또 연인 간의 사랑, 또 가족 간의 사랑에서는 더욱이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돈이 개입돼 있으면 더더욱이 어려운 문제인 것 같고요. 하지만 우리는 사람으로 태어났고 그래서 행복해지기를 원하고 또 살아가는 방법을 늘 고찰하는 존재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음과 양의 이치를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건가라는 것은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지어야 되겠네요. 저는 상담을 이제 3분 뒤면 들어가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